운동이야 식이야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늘리겠다라는 노력은 반드시 중년의 여성분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더 먹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눈바디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윈다이어트 스튜디오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운동이야 식이야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이 단순히 그 시간에 칼로리를 태우는 것만큼의 효과만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년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 호르몬과 싸워서 이겨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결국엔 져요. 이거는 무의식이고 지속되고 우리의 의지는 소비재거든요. 그런데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냐? 감정과 기분을 개선해 준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식단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의 신체 활동을 늘리겠다라는 노력은 반드시 중년의 여성분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운동과 식이의 비율을 어떻게 보냐라고 할 때 젊은 분들은 식이의 중요성이 8까지도 가고요. 뭐 운동은 한 2 정도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운동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긴 합니다. 다만 이건 그 강도 때문이 아니라 신체 활동의 측면에서 결국 식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6대 4까지도 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서의 식이는 어떤 것이 좀 달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3단계 절식이라는 거를 중년 여성분들께 이야기를 드려요. 이 달달한 음식들, 어떤 초고강식품들을 먹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나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함이었거든요. 배고파서 드시질 않았어요.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지루하고 심심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만족감을 못 얻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살려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올리고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달달한 것과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올리거든요. 충동성도 올리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먹었던 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갑자기 끊는다? 참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그런 음식들을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 길었다. 이 음식들이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바꿔요. 마치 술이나 담배처럼 기호식품뿐만이 아니라 중독물질로서 이거를 제하면은 거기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끊었을 때 더 힘들어요. 한 4일, 5일째 됐을 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오니까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올라와서 정말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도 자기 정말 정신 차려보니까 편의점 앞에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게 중독이 돼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식사의 시작이 스트레스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1단계는요. 그런 음식들을 내 식사에서 제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오히려 더 먹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더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시는데, 초가공식품이나 음료, 이런 액상과당에 대한 중독에서 가장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강한 방어기제의 하나가 포만감이에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이 호르몬이 주는 그 방어기제, 이 포만감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조금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요, 중독물질을 다 제하고 의식적으로요, 식사에 계란이라든지 어떤 고기라든지 복합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더 드셔야 돼요. 이때 오히려 칼로리까지 제하면서 내가 어떤 이런 중독물질들 를 제외해버린다? 혈당 올리는 걸 제외해버린다?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너무나 큰 공복감 때문에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제가 최소 2주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2주 정도가 지나면은요, 우리 뇌의 보상 체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 한 4일, 5일째가 가장 힘들고요. 이후부터는 조금씩 좋아지긴 합니다. 3, 4일째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느낌을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면은 내가 얼마나 이런 중독물질들에 중독이 되었던 상태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중독물질이 무서운 거는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싶다는 그 마음, 그 도파민을 여기에 써버리거든요. 그 특정 음식들에 대해서 내가 강한 도파민을 느끼고 거기서 막 이런 만족감을 얻는 것만큼 내가 즐거워했고 내가 몰입했던 그 행위들, 가족과의 관계, 도전, 업무 이런 것들에
우리는 더 적은 도파민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늘 즐겨하던 산책이라든지 어떤 자연식품이 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정말 흑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상태이고 중독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는 시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특히 더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뇌가 이 전두엽의 기능을 유지해서 절제하는 것 자체가 더 편해지고요. 충동성이 적게 올라와요. 코티졸 호르몬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바깥을 의도적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근육이 내보내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식후에 한 20-30분씩은 항상 해가 있을 때 야외를 걷는 게 특히 좋습니다. 등산을 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내가 즐겨했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중독물질을 끊는 시간 내에 배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이전만큼을 먹되 이런 중독물질들, 초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설탕이나 액상과당들을 제외하고 내가 즐겨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것들로 하루에 2끼나 3끼 그냥 배고프지 않게 드셔보시는 거예요. 전에는 오히려 과도하게 먹었다면 그냥 이제 이 정도가 딱 좋아 정도로 내 생활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계셨다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분명히 나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먹고 있는데 살이 조금씩 빠지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체중의 셋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먹으면서도 계속 배고프고 살이 찌는 이유는요, 내 몸에 계속 뭔가 좋지 않은 물질들이 들어와요. 그 초가공식품이나 어떤 음료나 너무나 단 과도한 과일들, 적당히 좋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내가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셋포인트를 올립니다. 이건 마치 열이 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 체중의 셋포인트가 지금 100kg로 맞춰져 있어요. 내가 100kg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허기가 지는 거예요. 결국 이 허기는 잘못된 내 어떤 생활 양식과 먹거리에서 만들어지는 체중 셋포인트의 고장이에요. 여기에서 중독물질을 제외하시고 그 1단계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이제 2단계에서 제대로 된 먹거리들로 배부르게 먹기 시작하면은 이 체중의 셋포인트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내리는 과정이 2단계예요, 이제. 그러면 체중이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요.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고요. 눈바디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체중의 변화보다 생기는 게 눈바디예요. 제가 말한 이 1단계와 2단계를 했으면요, 내장지방 먼저 빠집니다. 내장지방 먼저 빠지면 배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체형이 그냥 달라져 보여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근육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나 운동을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근육이 늘어나지? 코티졸 레벨이 낮아지면요, 근육량이 늘어나요. 그리고요, 혈당 곡선이 치솟으면은 이 치솟은 혈당은 내장지방으로 가요. 이거를 완만한 혈당을 만드는 것들로 먹었다면 이것들이 근육으로 가요. 치솟는 걸 완만하게 누워주면은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근육량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방량은 빠지고요. 이게 셋포인트의 변화와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체중보다 오히려 이런 근육량의 변화, 내장지방의 변화가 먼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나는 이제 건강하게 나의 하루에 2끼나 3끼를 먹을 수 있는 거를 해내게 됐어요. 중독 물질들을 끊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아가는 거는 원래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했던 그 식이의 방법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2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항상 음식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식사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1시간, 2시간 정도의 허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은 이렇게 허기가 느낄 때 음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몸도 여기에 맞춰서 진화했습니다. 1-2시간 정도는요, 허기짐을 느끼는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거는 다음 식사를 하라는 신호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허기의 정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간에서 일정 정도의 포도당을 계속해서 혈류에 공급하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요, 오히려 우리 뇌의 집중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들뜨는 것들이 가라앉게 돼요. 이게 바로 다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냥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놀라운 현상이 생기는데요, 우리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이 들어오는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세포 공장인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높은 에너지 수준의 어떤 이런 에너지 생성이 이루어지는 거여서 그 부산물들이 굉장히 좀 해로운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뭐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세포들이 좀 뭐 손상받고 병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산물들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것들이 이 공복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자가포식 작용이라고 해요. 오토파지라고 하죠. 한 번씩 이런 공복의 신호들은 우리의 정신을 오히려 맑게 해주고요.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재활용하고 너무나 많이 손상된 거는 제거해주는 그런 재생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없어져 있던 거죠. 이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는 게 이 3단계 절식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앞서 했던 1, 2단계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육량이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요, 지난 수십만 년 동안에 근육량이 부족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복을 가져가는 게 너무나 괜찮았던 삶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수많은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달달한 음식들만 먹고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시면은 근육량이 표준 이하로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 버리면은 이 공복 시간이 길어질 때 어느 정도 우리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도 에너지로 재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나 중요한 이 근육량을 깎아먹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근육량이 적어도 표준 중간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 절식의 시간을 길게 가시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선 1, 2단계를 하시면 충분한 근육량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항노화, 내 몸의 어떤 이런 재생과 이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 4시간 정도만 식사를 하는 간헐적 단식을 해보는 겁니다. 과정이 또 너무 스트레스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8시간 정도 식사, 16대 8을 먼저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점심과 저녁 먹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 한 끼가 굉장히 잘 갖춰진 한 끼여야 돼요. 최소 100g 이상의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로요. 나머지는 충분한 단백질과 양질의 어떤 그 지방이 들어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9이 풍부한 이 지방을 골고루 잘 드셔줘야 된다. 이런 공복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넣어 보시면은 이 3단계 절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년 이후에 뭔가 이런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가 좀 식사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3단계 절식 순서에 맞춰서 한번 자신의 식사를 좀 돌이켜 보시고 식사 조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드리는 꿀팁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변화가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 내가 지속하기 좋아야 되거든요. 핵심이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실행하셔야 됩니다. 밥을 바꾸자. 백미의 비중을 저는 한 4 정도로 낮추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4보다 더 낮추면 너무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밥처럼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귀리, 현미, 렌틸콩, 다른 콩, 아마씨 많은데요. 그것들의 비중을 조합해서 6 정도로 하시고 백미는 4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이 식사에서 계란 한 2개 정도의 단백질과 많은 식이섬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까지 먹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꾸준히 지속하기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나의 스트레스와 노력은 줄이면서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기를 세팅해 보시면은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단계 절식 방법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윰다이어트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